어제 우리 증시는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5월의 첫 번째 거래에 시원스럽게 그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상승 움직임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핵심 뉴스 보시면서 오늘 우리 증시 준비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외 뉴스가 좀 더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영향을 미칠 핵심 멘트 첫 번째 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때 아닌 디폴트 논란입니다. 얼마 전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쯤 되면은 이 모든 정부의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제기됐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디폴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현재 이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표현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정부가 처해 있을 때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부채 한도를 계속해서 증액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 기조를 펼쳐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 지출 예산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별도의 대화를 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3번이나 증액됐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백악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부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선은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향후에 미국 정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부담스러운 요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FOMC 이제 결과 발표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4일 새벽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인상은 될 것 같죠. 페드워치에서도 압도적인 비율로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인가, 이 부분에 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퍼스트 리테일과 관련해서 퍼스트 리퍼블릭과 관련해서 JP모건에서 인수하겠다라면서 은행 위기가 일단락된 것으로 세간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작이다라는 시각이 뉴욕 증시의 전반에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은행주가 깊은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A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팩웨스트가 30%에 육박하는 급락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피닉스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15% 밀렸고 뉴욕에 자리를 잡고 있는 메트로폴리탄도 20%가량의 급락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1%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 증시도 증시인데요. 상품 시장 한번 보셔야죠. 국제유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그마치 5%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WTI 기준으로는 71.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하게 된 이유로는 경기 침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 위기 리스크, 이것도 한몫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5주 만에 최저치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WTI 기준으로는 70달러 선 근방까지 밀려 내려와서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석유, 도소매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정유 3사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유 3사 가운데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석유 도소매 쪽, 중양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독일입니다. 반도체 굴기 하면은 중국이 떠오르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굴기는 중국이 아닌 유럽, EU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행보 가운데 첫걸음 독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죠. 인피니온에서 독일 자국의 드레스덴 지역에 50억 유로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에서는 2026년부터 전기차를 움직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차량용 반도체 업체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EU의 반도체 굴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EU에서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반도체법의 핵심은 2030년까지 EU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 기존의 9%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총리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해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일조할 만한 행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련된 경쟁자가 생겨난 건데요. 국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독일 쪽에서 나온 뉴스 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감산을 멈췄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영업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국내에서 꼽아봤습니다. SG증권발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라더견이라는 이름을 최근 많이 보실 텐데요. 이 투자자문 대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 몇몇 종목의 주가 조작의 그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라더견 H투자자문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전혀 매스컴을 꺼리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다우데이터는 지난해 늦 여름 무렵부터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고 일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도 함께 나타냈다. 이런저런 보도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일명 임창정 관련주라고 몇몇 커뮤니티에서 꼽히고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가 이 8종목에 3,200억 원의 순매수를 하는 등 집중 매수를 하는 이상 행보를 보여서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키움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오늘 조사 착수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폭락하기 전에 해당 종목들 600억 원가량을 매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키움증권에서는 라더견 대표를 허위 사실 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이력도 있습니다.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주의하자라는 증권가의 조언들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핵심 뉴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